자, 어쨌든 오늘은 보시면은 이제 160페이지예요. 160페이지 이제 외격을 배우시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격국에 관해서 배우셨어요, 그렇죠? 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용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이 격국을 배우셨는데, 용신은 후천성인 거예요. 후천성으로 일간이 개운에 작용한다. 일간이 개운에 작용하고요. 격국이라는 것은 선천성이에요. 선천성이고, 그 다음에 일간의 가고자 하는 삶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간의 삶의 좌표예요. 그러니까 이 격국이라는 것이 하나의 체의 영역이라 한다면은, 용신은 그야말로 행운에서 오는 용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 내에서 정하고 잡고 찾는 거지만은, 용의 역할을 한다면 격국은 체의 역할로서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격국도 우리는 몇 가지 종류를 나눠봤어요. 처음에 격국의 종류를 봤더니 제일 처음에 고전격이라는 게 있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니까 용신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 이제 배우시게 되는 것이 이제 다시 이제 용신격을 배우시게 되는데, 이 고전격은 보니까 다시 고전격 중에서도 보니까 내격과 외격으로 나뉘어지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외격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내격은 한마디로 십성격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십성격으로다가 월지 지장간을 보고선 이것을 십성 대비해서 보는 것을 우리는 내격이라고 얘기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격을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외격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좀 하시겠는데,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심효첨의 어떤 자평진전이라든가 이런 책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은 심효첨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심효첨의 어떤 자평진전, 이런 자평진전에 보시게 되면은 내격 이외에 모든 격은 잡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분이 얘기해, 이분 얘기가. 그래서 잡격이다. 모든 것은 격이 전부 다 잡스럽고 좀스러워서 격으로 취급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격, 오직 고정격에서 내격 하나로서 격을 잡는 것을 가지고 진정한 격국, 즉 일간의 삶의 좌표를 보는 툴이라고 한다면, 그 내격 이외의 첨단 외격, 물론 후대에 나온 이 용신격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후대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이 외격 정도는 전부 다 이제 무슨 작격으로다가 취급을 해서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논지는 이렇습니다. 사주팔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기원은 우리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냐 하면은 왕족들, 권문 세가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사주팔자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중국에, 우리나라와 규모가 틀립니다만은 중국의 황제는 황실에 수천 명의 궁녀를 두고선, 빈을 두고선, 또 거기에서 태어나는,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유명한 세종 임금님의 자손은 28명이에요, 그렇죠? 아들, 딸 다 해가지고. 보통 우리나라 왕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왕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열 몇 명, 적게는 이제 적은 사람들은 아직 무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대체로 열 몇 명, 수명 안팎에서. 근데 세종대왕님은 그 정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국은요, 보통 이 황제들이 100단위 이상 가는 거예요. 따져보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야. 그런데 어쨌든 세자 책봉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아니 100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용의 시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황상의 시로서 고귀한 신분을 다 갖추게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황상의 시가 되었을까? 라고 연구하는데 어떻게 보면 연월일시에 사주팔자를 대입을 하는데 그 대입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연월일시에 어떤 생극재화 자체만 가지고 논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얘가 아주 나쁜 구조가 되어 있는 사주팔자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어떻게 만든다고 이미 황제의 씨앗이니까 좋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강부회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주팔자 내 없는 오행을 갖다 끌어들인다라든가 외부에서 또 사주팔자를 거의 인위적으로 어떤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격은 뭐였어요? 보통 사람이 볼 수 있는 사주팔자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주팔자 구조를 월지의 지장간과 투간 여부를 따져가지고 일간과 십성 대비를 하는 것이 외격이라고 한다면, 내격이라고 한다면, 외격은 전혀 내격에 관계없는 부류의 것.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정칙성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그런 원칙성, 정칙성에서 벗어난 그런 격국을 만든 것. 물론 사람도 각각 각양 얼굴이 틀리고 태어나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하는 사람이 있듯이 사주팔자인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주팔자가 중국에서 이렇게 격을 잡을 때 그 당시는 내격 위주로 봤던 그러한 행태에서 외격으로 가는 것은 황제들을 그 씨앗들, 그 자손들을 경강부의 용어로다 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외격이에요. 그래서 이 심효청 같은 요즘 같은 우리 그러잖아요. 어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황제들을 위해서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측면이 강해서 외격이다 이렇게 그 버운들에다 집어넣습니다만 실제 이 안에 들어가면 형편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내격과 외격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다 보니까요. 배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잡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충분히 욕 먹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격은 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제들의 어떤 권문세가들의 자손들을 특별한 어떤 사주팔자 보는 법으로다가 만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귀하게 태어났노라고 하는 이것을 경강부용으로 다 짜맞춘 것이 하나의 외격의 형식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런 사실들을 조금 이제 아시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외격 중에서 제가 책에다가 한 5가지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가령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사주팔자를 봤더니 우린 지금까지 이걸 배우셨어요. 지지를 보니까 지지에 인신사해라고 하는 이러한 생지가 있고 또 하나는 자오묘유라고 하는 자오묘유의 왕지가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사고의 진술충리가 있었어요. 진술충리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쪽이든 12개의 지지를 이렇게 각 군별로 나눠가지고 생왕고로다가 나눴어요. 그렇죠? 생왕고로 나눠서 생지의 인신사회가 있고 자오묘의 왕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진술충리의 사고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지라고 지금까지 배우셨어요. 생지라고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왕지라고 배우셨어요. 잊지 않으셨겠죠? 왕지라고 배우시고 이것은 창고의 역할을 하는 진술충리는 고지다 이렇게 이제 배우셨어요. 자, 그랬는데 어떤 사주팔자를 보니까 사주팔자의 지지에 즉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일간을 중심으로 천간과 지지가 일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요 지지의 형성이 어떻게 되냐 봤더니 인신사해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오묘유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진술충미가 이렇게 4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앞으로 또 이러한 이제 업에 이제 종사를 하시면서 설령 여러분이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지가 이렇게 인신사회 또는 자오묘유, 진술충미 4개 구조로 다 있는 걸 보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본 적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인신사회를 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다 한꺼번에 본 적은, 뭐 어떤 경우는 3개까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로또를 봐도 6개를 한꺼번에 번호가 쫙 다 맞는 경우가 1등이지 않습니까? 진짜 운 좋으면 4개까지 맞는 경우는 있어요. 그죠? 보통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꼴찌 되는 것도 힘들지만 5술 중에서 5개가 전부 다 당첨된 6글자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4개씩으로 다 이렇게 구성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과연 이러한 구조가 있다라고 손치자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요. 161페이지를 보시니까 이런 사주가 있어요. 어떤 사주가 있냐면은, 불러보셔도 좋습니다. 161페이지 위에 보니까 무진, 임술, 정추, 정미.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걸 보시자고요. 이렇게 진술충미가 어떤 정축일조로 일가일주에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진술충미를 밑에 사고를 깔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자, 그랬는데 보니까 이 사주는 지금 위에 이제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혹시 명나라의 주원장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렇죠? 명나라 태조 주원장. 아주 얼굴은 참 얽고 고모처럼 생긴 사람입니다만, 대단히 하여튼 신체가 아주 그냥 장대하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명나라 태조가 됐습니다만은, 명나라 태조의 이 사주팔자가 진술충미, 주원장의 사주팔자가 진술충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격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성공을 한 사람을 두고선 거기다가 맞추는 거야. 왜 주원장이는 성공했고 황자가 됐을까? 봤더니 진술충미가 있더라.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보다도 이렇게 사고를 다 깔고 있기 때문에 황제가 되었노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다가 경강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여초이가 자평진에서 전부 다, 저것은 전부 다 잡격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만드는 것다, 인위적 조작이다 라고 했던 그 용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주가 여러분, 황제라고 하는 그 자체는, 황제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권능의 자리니까 대단히 좋다라고 하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황제가 된다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에요. 수많은 살생과 수많은 자기 죽음 위험을 무릅쓰고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주인가요? 그럼 예를 들어 거꾸로 요즘 박근혜 대통령, 그분의 대통령은 결론적으로는 좋은 자리예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그 일생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편하고 행복한 사주인가요? 아니, 대통령이 돼서도 행복한 사주인가요? 아니라고요.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 고단하고 굴곡이 많은 그런 사주예요. 제일 행복한 사주는 뭐냐면요, 내격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옆집 아저씨, 아줌마, 저 같은 사주, 여러분 같은 사주가 행복한 사주예요. 이렇게 특출난 사주가 행복한 사주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결론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황제니까 좋지만, 그래서 후대의 역술가들이 이러한 진술충미를 깔고 있으니까 황제가 되었노라고 이렇게 경강부를 짜맞추게 한 것을 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격은 너나 우리 모두 흔히 볼 수 있는 사주를 월지 지장간으로 십성격을 맞추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맞. 이것도 결국 우리가 내격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보니까 술 신정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정무인데 무토가
천간에 본기가 당연히 나와 있으니까 뭐 초기, 중기가 나와 있더라도 본기가 우선이니까 당연히 나와 있으니까 화생토, 상관이 있죠. 그렇죠? 화생토, 상관격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내격으로 안 보고 그냥 진술충미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고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고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드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진술충미를 다 깔고 있으면 다 황제가 될 것인가?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의 사주팔자가 이게 다 들어가 있어. 아셨겠죠?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진술충미는 출세하는 사주다. 이 사고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진술충미를 다 갖고 있기는 힘들어요. 허정 힘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통령 된 사람이 있었었고 황제가 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경강부여로다가 반드시 출세하는 사주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술충미가 전부 다 흙의 기운을 가지고선 땅속을 파봐야 알 수가 있는 그런 성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대단하다. 왜? 전부 다 이런 땅속에 어떤 거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배우지는 않으셨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배우실 우리가 이제 합충 형파의 해에 이제 들어가시면 주로 이제 삼형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진술충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세지형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보시자고요. 인신사이가 생지니까 막 태어나는 계절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왕지는 한겨울, 한여름, 한봄 이렇듯이 한자가 들어가니까 왕한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고지는 뭐예요? 이런 왕한계절이 완전히 갈무리에서 들어가서 새로운 생을 만드는 단계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 늙음하기예요. 늙으면 뭐가 생기나요? 고집받게 돼 있어요. 아집하고 내가 뭔가를 내가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것을 고치고 수정하고 변경하고 갱신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지세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고집이 대단히 강함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이 공교롭게 이렇게 맞다 보니까 사고격 하면 대단히 성공한다. 막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렇게 보시자고요. 2048년 어떻게 나와 있나? 11월 3일 미신. 이때 태어난 사주는 어떤 사주예요? 이 사주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2048년 11월 3일 이 사주하고 똑같다고요. 그럼 48년도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앞으로 35년 남았죠? 35년 후에 태어날 사람은 명나라 주원장이 같은 황제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처럼 그런 대통령이 될 사람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두드러 맞추기에는 너무 경강부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2004년 11월 3일 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어느 쪽에 태어난 사람이 막 동양평화 세계평화를 위해서 하여튼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 반드시 진술중미 사고는 좋다. 그리고 반드시 황제의 어떠한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굉장히 팔자가 결과론적으로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경강부회다. 이것을 우리는 외격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술충미를 깔고 있으면 그 중에서도 인신사의 좌우명의 진술충미 중에서도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고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을 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격은 내격은 흔히 볼 수 있는 사주잖아요. 그렇죠? 외격은 흔히 볼 수가 없어. 고정격 중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선 하나의 외격 중에서도 사고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이런 경우를 보시자고요. 두 번째는 사생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생격은 뭐냐면요. 생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세전지다 인신사회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뭐가 있나요? 한번 볼까요? 정사, 신해, 정사, 신해, 경신, 무인, 경신의 무인 이런 사주가 있어요. 물론 이 사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주 팔자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보니까 전부 다 뭐가 있나요? 인신사해가 있어요. 인신사해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서 인신사해는 생기니까 역마의 기운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역마살려서 잘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역마라고 하더라도 특히 인은 어느 쪽이라 그랬나요? 중국, 유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신은 캐나다, 미국이라 그랬고요. 해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일본과 동남아 쪽이고, 사라고 하는 것은 저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엔 보니까 이 경신일주에, 물론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라고, 돌아가신 그분의 사주라고 이제 하는데, 반드시 인신사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는가 라는 거는 별개지만, 공교롭게도 그분이 결과론 쪽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신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성공할 거다라고 하는, 우리가 경강부회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사주가 또 공교롭게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주 팔자도 인신사해를 지지해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그럼 인신사해를 깔고 있는 사람이 역사상 두 사람밖에 없고, 또한 진술중 및 사고를 깔고 있는 사람이 역사상에 주원장, 태조 주원장이, 명나라의 주원장, 또는 김영삼 대통령, 그 두 분밖에 없었겠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주를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막 대통령도 나왔고 황제도 나왔고 라는 측면에서 참 보기 힘든 내격이 아닌, 우리가 평상시 보는 내격의 사주가 아닌 이렇게 보기 힘든 이런 사주를 우리는 외격의 영역으로 놓고서 반드시 성공하는 사주다. 이것을 우리가 외격의 인신사해라고 하는데, 사생을 가지고 한편 사맹의 사주다, 사맹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용어에 따라서는. 야, 뭐 사맹이다, 되게 좌우묘의 같은 거는 무슨 왕지의 사패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정격, 사패격 그런데 뭐 그렇게 사패, 사맹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쓸 필요는 없어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이런 사주 인신사해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렇지만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물론 돌아가실 때 이렇게 비명에 돌아가셨지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죽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 1592년도예요. 그렇죠? 1592년도 부산으로부터 4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1일 만에 이 한양이 함락되는. 그래서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단은 우리가 1600년도까지 1598년도에 정유재란, 처음에는 임진년, 그 다음에 정유재란 때는 두 번을 겪어서 오지만은, 그러나 1600년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해요. 사망하는 이유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원인은 물론 병사를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뭘 좋아했냐면 기름에 튀긴 덴뿌라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금으로 보면 병명이 기름에 튀긴 덴뿌라를, 사실 지금은 우리가 무슨 표, 기름, 참기름, 콩기름 흔하게 먹지만, 올리브유, 해버려, 옛날에 기름 귀했어요. 이건 귀족들 알면 먹지 못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그럼 매일마다 그걸 먹으니까 사람 뚱뚱하겠죠. 독궁하고 이 뒤에 오는 독궁하고 이에서는 몸이 가늘어.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몸이 뚱뚱해요. 그래서 그 덴뿌라를 많이 먹고서 당뇨병이 걸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2살짜리, 3살짜리 자기의 그 나이 어린 아이들을 두고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왜 1595년 때, 뭐 잠깐 역사적인 얘기를 들어갑니다만, 1595년도에 90년대 이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0년대 당시에 아마 전부 다 이 전국을 통일을 하거든요. 전국을 통일해가지고 결국은 통일한 그 장군들의 세력을, 힘을 약화시키, 전쟁이 끝났으니까 토사구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사구팽의 하나의 그 장수들을 하나의 어디다가 그 힘을 전부 다 보내야 되는 것이 어디냐, 한국전쟁으로 다 보내버리는 거야. 정명가도. 그래서 명나라를 측에서 조선 땅을 빌려주시오. 당연히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황성일이하고 김성일이하고 항론성이가 동인선이로 나눠져서, 이 벌써 한번 갔다 오잖아, 일본에. 근데도 또
또 의견이 틀려서 일본은 전혀 침략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선조가 어떻게 당해버리죠 결국은요.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2년도 임진을 일으키면서 자기들 나라에서 통일 세력의 주축의 장군들을 한국으로 싹 다 보내는 거예요. 조선으로. 그러고서 자기가 이제 싸우다가 죽으면 죽는 대로 이제 인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그 과정을 겪으면 많은 사람이 죽어요. 실제는 가등청정부터요. 뭐 여러 사람들이 하여튼 굉장히 많이 돌아는 오지만은 결국은 대부분의 장군들이 죽고 돌아와요.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1598년도에 정유진을 다시 일으키지만 1600년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임진왜란은 이 8년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1601년도에 이 자기의 그 아들, 자기의 3살 먹은 아들을 가신들이 데리고선 쉽게 말해서 대리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누구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1년도 세키가하라 전투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딱 잡아버리죠. 상국을 딱 통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해서 무신 정권, 그러니까 막부 정권의 새로운 시작이 되면서 일본의 1858년도 메이지 유신 딱 시작될 때까지 26대 왕으로다가 그래서 쇼군들의 어떤 정치가 시작됩니다만 어쨌든 인신사회를 얘기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기까지는 얼마나 지난한 생활을 보냈을까요? 그쵸?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보냈을 거예요. 여기도. 그러나 인신사회라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꼭 이런 사주를 가지고선 좋다, 성공한다, 귀하다, 귀한 사주지만 반드시 성공한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술가들, 이게 고서를 쓰는 사람들은 외격의 영역으로 넣고선 이렇게 인신사회가 들어오면 성공하는 사주, 귀한 사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런 사주가 왔어요. 인신사회에 이게 사명격을 두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통령이 되는 사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내격으로 보면 돼. 그냥 이거를 외격으로 반드시 성공하는 사주 그렇게 보지 말고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인신사를 깔고 있으니까. 오뚜기 인생에 똑같은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외격으로 놓고선 이런 경우가 드물지만은 굉장히 어떤 영역이 지난하지만은 대단히 성공하는 사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격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사주를 보서 반드시 당신이 대통령이 되고 좋은 사주예요? 이렇게 봐서는 곤란하다. 자, 그러면 이번엔 사정격을 한번 보시자고요. 사정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뭘 사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사정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오묘유에 이런 왕지가 지지에 깔려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데 정묘, 기유, 또 뭐죠? 정묘, 기유, 무자네요. 그렇죠? 네. 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오요. 자, 이것도 보니까 무오네요. 그렇죠? 무오. 그래 이제 자오묘가 되니까 이것도 보니까 지지에 자오묘유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오묘유를 깔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왕지를 놓고 있지만 이 왕지를 우리가 저기에 가게 되면은 이것을 도화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오묘를 인신사회를 역마라고 얘기하고 진술충을 화개살, 과숙살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오묘를 가지고 도화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런 사주들도 지금은 도화살의 의미를 대단히 십성으로 보면 어떤 상관의 기운이고 다시 얘기해서 자기 감정 표출을 아주 멋있게 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만 옛날은 자오묘가 이렇게 도화살이 많이 있으면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요즘 뭐 남자들 TV 보시게 되면 안 예쁜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이 안 돼. 피부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뻐지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고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오무유의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옛날 방식의 그런 풀이가 전혀 무용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선 좌오묘유를 또 한마디로 사패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패라고, 사패격이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12운송을 아직 안 배우셨어요. 12운송을 우리 피선생님이 12운송 배우셨으니까 12운송에 보면은 주로 보면은 목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십성으로 얘기하면 상관의 기운이에요. 상관의 기운인데, 이것을 다시 또 우리가 신살로 얘기하면은 연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연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좋은 말로 얘기하면 함지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함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함지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우리는 이것을 도화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화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 꽃이 피어있는 발가스럼한 그 볼의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뭐 어떤 이성의 난이고 조금 어떤 새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도화살인데, 도화살은 12운송에 가면 이걸 목욕이라 그래. 목욕은 뭐예요? 내가 나를 표출하는 것. 그 다음에 나를 감정계에 놓으니까 나를 멋있게 포장해서 표출하는 심리가 많으니까, 이것을 옛날 방식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도화살이 많아서 잘 도와다니니까 아주 어떤 도덕 윤리적 차원에서는 꽝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그 사람의 일생을 망치게 하는 망조가 들어오는 패자를 써가지고 사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직한 목욕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하면 밖으로 나가고 싶잖아요. 어디 나갈 때도 씻고 나가잖아요. 하긴 일요일날 모처럼 그 일요일날은 집에 있으면 어떡하나요? 뭐 씻지 않고 그냥 누워요. 방콕이잖아. 근데 누구라도 전화 와서 뭐 막걸리라도 한잔 하자고 하면 그때 씻고 나가는 거야. 아마 양치도 그때. 일요일날은 양치도 안 해. 막 그런 어디가 편함을 추구하는데, 목욕은 일단 밖에 나가서 씻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한다는 의미에서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가봐야 뭐 돈 쓰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패자를 써서 사패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좌오묘유를 놓는 것도 대단히 성정이 활발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어떤 길격이 하나로 놓고선, 이것을 외기에 영역에 놓고선 우리는 좌오묘유 또는 것을 사장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우신 게 인신사에 사생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진술충의 사고가 있었었고, 좌오묘유에 왕지의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왕지는 사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신사에는 생지는 이걸 가지고 사생인데 사맹격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이렇게 전부 다 인신사에 좌오묘유, 진술충미가 지지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네 개가 쭉 들어왔을 때는 대단히 귀격이다. 귀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외격인데, 또 하나를 이제 보시자고요. 어떤 사주가 있냐면 이런 사주가 있어요. 어떤 사주를 보니까 지지일용곡, 그 다음에 천간일행격 나왔어요. 지지일행격을 보죠. 신의 기해, 신의 기해, 신의 기해, 신의 기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지가 일행으로 되어 있어요. 일행격으로 되어 있어요. 지지가 일행격이다. 물론 이것을 지원이 일행격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주를 봤더니 지지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보기 힘들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가 전부 다 하나의 오행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지지일행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지일행격인데, 자 보시면은 이 지지일행격 같은 경우는 신분이 상승하고 이름을 날리는 대중성 있는 직업에 잘 어울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 지지도 지지의 12개 중에서 무엇이 깔려있냐, 인신사의 생지가 깔려있냐, 좌우묘의 왕지가 있냐, 진술충묘의 고지가 있는 게 따라서 틀려요.
이렇게 인신사의 생지를 깔고서 4개를 다 깔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활동성, 한마디로 지살과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대단히 그 활동의 범위가 대단히 넓겠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4개가 들어왔을 땐 귀격만큼 틀림없다. 이렇게 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천간 일행격이 있어요. 천간 일행격이라고 있는데, 자, 천간 일행격도 우리는 이것을 천원 일행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밑에 보니까 갑자, 갑술, 갑신, 갑자야. 갑자, 갑술, 갑신, 갑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런 사주를 보니까 천간이 전부 다, 위에는 전부 다 지지가 똑같지만은 아래는 전부 다 천간이 이렇게 4개가 똑같은 오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물론 이것도 만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천간 일행격, 천원 일행격인데, 이런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단히 하여튼 그 대기랄 것임을 예지하는 좋은 사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형충이 있으면 격의 성립이 곤란하게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쪽이든 천원이 됐던 지원이 되었던 전부 다 격이 높은 품격이 있는 고격의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5개 정도 이렇게 인신사의 좌우교육, 진술충매, 생황고의 격을 갖고 있는 것, 아니면 이렇게 지지가 똑같은, 천간이 똑같은, 이렇게 5개의 특별한 외격을 본 거예요. 물론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뭐 진짜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황제의 자식들의 사주팔자를 입맛에 맞게끔, 예를 들면 황제가 너 얘 사주 좀 봐 했는데 사주를 보니까 더러워. 그대로 보고하면 어떻게 돼요? 아웃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아주 규격입니다 라고 만들려니까 없는 것 같이 끌어다 넣어가지고 이 말 저 말 붙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만약에 외격이 정말로, 외격이 진짜로 통용이 된다면 저는 내일 아침에 뭐라고요? 삼성 그룹의 이병철 회장의 자손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만들면 되지 뭐. 그래서 어용사주에 그러한 탈을 쓴 것이 외격이 많았기 때문에 자평진에서 얘기하는 잡격이다 라고 했던 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외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만 여러분 충분히 숙지를 좀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용신격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보시자고요. 용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격과 용신격으로 나뉜다. 격국은 용신과 틀리 일간의 삶의 좌표이기 때문에 선천성이다. 그래서 격국은 격국은 고전격과 그 다음에 용신격이 있다. 용신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고전격에는 다시 내격과 외격이 있고, 우리는 지금 내격, 외격을 지금 막 배우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격국 중에서도 용신격을 배운다. 용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틀을 쫓아서 가는 어떤 하나의 범주를 얘기한다면, 용신격은 조금 더 편하게 용신과 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격이라는 것은 보면 용신 따로 격 따로라고 한다면, 용신격은 용신과 격이 하나의 틀에 들어가 있어. 하나의 틀에 놓이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외격은 내격도 그렇잖아요. 내격도 십성격이에요. 십성격으로 비경격이다, 법제격이다, 식신격이다, 상관격이다 등등등 해서 정인격까지
10개의 격으로 분류를 정확히 할 수 있지만 외격이라는 것은 아까 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비교한 예를 보셨어요. 그렇죠? 생왕고의 격과 더불어서 천원, 지원의 일행격을 봤단 말이죠.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격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격이에요. 내가 비경격이라고 하더라도 용신은 별개예요. 내가 아까처럼 천원 일행격이라고 하더라도 용신은 별개예요. 내가 사고격, 내가 예를 들어 사맹격이라고 하더라도 용신은 별개예요. 그러나 이 용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격 속에 용신과 격을 같이 뭉뚱그려서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들이에요. 근데 어느 쪽도 유용하지만 그때서 이 용신격을 너무 맹신하거나 쫓아가게 되면 아주 피곤해져요. 사주팔자 원국을 잘 분석을 하고 그럴 줄 알아야지. 이 용신격을 너무 대입하게 되면, 물론 용신격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격은 일단은 삶의 좌표잖아요. 그렇죠? 삶의 좌표에 용신은 그 좌표 속에서 좌표를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는 하나의 후천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천성과 선천성이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다면 고정격은 용신, 후천 따로, 격, 선천 따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신격이라는 것은 후천성과 격이라는 선천성을 하나의 틀 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버려요.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야. 자, 163페이지에 보시면은 비겁 인성이 많은 신강사주 그랬습니다. 당연히 비인이 많으면은 신강사주가 되겠죠. 그렇죠? 인성과 비겁이 많아. 인성이라는 것은 나를 생해주고 비겁은 나와 같은 동기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강사주가 되는데, 이럴 때 보니까 제일 처음에 군겁쟁제격 이렇게 나왔어요. 군겁쟁제격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군겁쟁제격은 뭐냐 한번 보시자고요. 자, 제일 처음에 한문을 많이 써서 한문을 참 이렇게 편하게 읽으시고 뜻을 이렇게 파악을 잘 하신다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군겁쟁제, 군겁쟁제격이에요. 군겁쟁제격. 한번 사주팔자를 한번 그려볼까요? 개사,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잘 보였다 말았다 그래. 기미, 무술, 신유. 자, 이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한문의 뜻은 뭐예요? 무리군자잖아요. 그렇죠? 비경겁제라는 뜻이고, 비경겁제, 즉 나와 같은 동류의 동기의 그러한 무리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무토예요. 무토의 비경겁제는 토잖아요. 토가 이렇게 많아. 토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나는 군겁이야. 쟁제는 싸울 쟁제잖아요. 그렇죠? 누굴 싸워? 쟤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목화토금수에서 나는 토가 대단히 많아. 나야. 나의 재성은 뭐예요? 나의 식상은 금이고 나의 재성은 수잖아요. 수가 수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단단한 토의 덩어리인데, 이 토가 군겁이잖아요. 지금처럼 나의 동기의 덩어리잖아요. 이 덩어리가 요 수 하나 재성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남자라 그러자고, 이 사주를요. 남자 같으면 재성은 뭐예요? 아내이자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히 나의 동기가 한 여자를 위해서 한 여자 때문에 싸우는 형상이에요. 쟁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격은 어떻을까요? 의처증이 굉장히 많겠죠. 왜 한 여자를 위해서 모든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여자를 위해서 넘실거리니까 군겁이 쟁제하잖아요. 그렇죠? 싸우는 경우에 비겁과 겁제의 덩어리들이 재성을 보고서 싸우는 격, 군겁쟁제격. 군겁쟁제격. 자,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비겁 인성이 많아서 신강한 사주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 사주는 신강하죠. 인성도 있고. 그렇죠?
신강한 사주는 용신을 뭘 본다고요? 무조건 가는 것이 신강하면 식재관, 신약하면 인비. 당연히 내가 군겁이라는 얘기는 대단히 신강함을 뜻하잖아요. 재성을 쫓아가는데 내가 강하니까 당연히 나는 토생금, 식상은 금이죠. 그 다음에 재성은 수예요. 재성은 수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용신은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강하니까 식상을 보고 가는 것. 격은 뭐예요? 격은 궁겁쟁제격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나의 선천성은, 나의 후천인 용신은 궁겁이 대단히 강하니까 식재관으로 가야 되겠죠. 식재관으로. 그래서 식재관으로 가는데 재성이 너무 약한데 재성 때문에 싸워. 차라리 토생금, 금을 용신으로 잡고 이 금이 수를 다시 어떻게 생해주는, 이 관계는 상생순환이라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딱 보시면서 용신은 궁겁이 쟁제하니까 식상. 또 저는 이 궁겁이 너무 강할 땐, 비겁이 강하면 뭐가 나를 쳐버리면 될까요? 관성이죠. 그렇죠? 내가 너무너무 강해, 이 토가. 그러면 나는 금의 식상인 금에게 나의 힘을 설하거니와 생하니까. 그렇죠? 한편 내가 너무 강할 땐 목국토, 관성인 나를 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힘이 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균형, 밸런스가 맞을 거 아니에요. 이렇듯이 궁겁쟁제격에서는 식상이라든가 관성을 용신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궁겁쟁제격 하면, 격은 궁겁, 이 그림 자체가 궁겁쟁제격, 용신은 식상 내지는 또 관성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얘기했죠. 아까 외격에서요, 외격에서 좌오묘유가 동물 사패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지에. 그 사패격을 보면서 이건 용신이 뭐야 라고 알 수 있나요? 사패격 그리면 격은 사패격인 거 알아. 밑에 지지가 좌오묘유니까. 그렇죠. 용신은 뭔지 모르죠. 근데 이거는 보면서 격은 궁겁쟁제격이면서 용신은 당연히 내가 강하니까 식재관을 봐야 된다는 게 알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얘기예요. 용신격이라는 것은 용신과 격을 이 글자 한 글자 속에서 다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위에 고정격에서 외격, 내격은 격은 알 수 있어. 사맹격이다, 사패격이다, 사장격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비경격이다, 겁적격이다 격은 알 수 있지만, 선천은 알 수 있지만 후천의 용신을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이건 알 수 있어요. 용신격은 선천의 격도 알 수 있고 후천의 용신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용신격이에요. 그래서 고정격과 용신격은, 고정격은 격따로, 따로국밥, 격따로, 용신따로, 한마디로 따로국밥, 국따로 밥따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용신격은 뭐예요? 국하고 밥하고 한꺼번에 섞어 놓은 거예요. 비빔밥인 거예요. 아셨겠죠?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이것은 고정격은 용신격에 비해서는 훨씬 오래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용신격은 자, 따로 국밥하니까 좀 피곤하다, 한꺼번에 좀 집어넣을 멋진 어떤 그런 용어들이 없을까? 미사 용어들이 해서 후학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궁겁쟁제격이라든가 이렇게 밑에 보시면 식상생제격, 제자약사격,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은 무슨 인중용색격, 그 다음에 인중용살격, 식신용제격 뭐 등등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다시 163페이지 보시면 식상생제격 이랬습니다. 비겁이 많은 사주에 관성이 없거나 또는 관성이 무용할 때 식상으로 재성을 생제해 주는 것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뭐 이 얘기를 멋있게 지금 이게 식상생제격이라고 했는데 보시자고요. 보시자고요. 식상생제격이라는 것은 내가 강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강하면 용신은 뭐예요? 당연히 식재관이잖아요. 이거 말 하나 많아야.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토가 강했을 때는 금이라고 하는 식상이,
이 힘을 받아서 다시 희신으로서의 수, 나의 입장에서는 재성이잖아요. 당연히 식재관을 향해서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억부용신법으로 잡아도 다 억하면 쉽게 말해서 약하면 억 눌러주고 내가 굉장히 가면 부 도와주라. 그 논리야. 근데 어떻게 보면 억부용신으로 다 잡아도 될 얘기들을 말을 각자들마다 다 이렇게 멋있게 벌려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어떤 용어가 들어오든 그 용어가 말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좀 어렵지만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상생적경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인성과 비겁으로 강해진 사주로 식재관으로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식상생재격 하면 격은 뭐예요? 식상생재니까 벌써 내가 신강하니까 식재관으로 간다. 근데 나는 그래서 식상생재격이다. 격이라는 것은 선천이고 식상생재는 내가 가니까 식상을 용신으로 본다. 용신이 식상이구나. 그러니까 식상과 격이 지금 같이 들어와 있죠. 마치 궁겁쟁제격 이렇게 비빔밥에 있죠. 용신과 격을 한꺼번에 집어서 얘기하듯이. 그러나 고정격은 용신 따로 격 따라요. 내가 비경격 그러면은 내가 겁재격, 내가 정인격, 뭐 무슨 격이다. 내가 사고격이다. 무슨 뭐 사패격이라 했을 때 격은 알겠는데 용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에 어떻게 보면은 막 언어의 유의를 굉장히 즐긴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잘 쓰는 사람은 이렇게 뭐 궁겁쟁제니 무슨 식상생제니 제자 약살격이니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쓰면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실제 그래요. 그러나 억부용신으로 우리가 따져봐도 충분히 다 따질 수 있는 얘기들이다. 그래서 전부 다 풀지는 않고선 요 정도로 하고 밑에 보시면 식상, 재성, 관성이 많은 사주. 식재가 많으면 당연히 나는 어떻게 해요? 약하겠죠, 일간이. 왜? 나는 전부 다 내가 생하든 극을 받든 하니까 내가 전부 다 극설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일간이 신약하다. 일간이 신약하면 뭐예요? 당연히 무호가 용신일까요? 인비야. 인성과 비겁이라고. 그럼 밑에 걸 한번 보시자면 상관용비격 이렇게 나왔어요. 상관용비격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시죠. 얘기해 보시죠. 상관용비격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상관용비격 이런 얘기입니다. 상관, 자, 이건 당연히 신약사주예요. 상관, 용, 비, 격. 이런 어떠한 격이 있다 보시죠. 여러분 사주팔자를 볼 필요 없이 이 한문을 보시면 돼요. 상관이 많다고 하면은 내가 약해요, 강해요? 일간은 당연히 약하겠죠. 상관은, 식상상관은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생해야 되니까 상관이 굉장히 많아. 그럼 뭐를 이용해야 돼요? 비경겁재. 비경겁재를 사용해야지만은 내가 신강할 거 아니에요. 상관이만 하면 내가 신약하니까. 신약사주는 뭐예요? 인성과 비겁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겁을 용신으로 쓰는다? 그게 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만 봐도 뭐예요? 격은 상관 용식격이라고 선천성을 두고 용신은 뭘로 쓴다고? 상관이 많으니까 내가 약하니까 당연히 비겁을 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상관 용민격은 용신과 격국을 한꺼번에 비빔밥 짬뽕이 한꺼번에 알 수 있어. 이 말을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보시자고요. 병오, 무술, 병오, 무술, 병진, 기해. 자, 이 사주예요. 이거는 내가 병화 양간이 토 진짜로 신약하죠. 상관이 많아서 신약하잖아요. 그렇죠? 화생도 하니까 식신 상관이 많아서 약하죠. 그렇죠? 약하면 당연히 나를 도와주는 인성, 목, 나와 같은 화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단히 약한 상관을 보고 있는 이런 사주는 어떤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나와 같은 도와주는
나와 같은 화, 또 나를 도와주는 목이 있어야 되는데 목은 없고 화는 있네요. 그렇죠? 이럴 때 뭐예요? 화는 나랑 같이 비견겁제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는 비겁을 가지고선 용신을 쓴다. 그러니까 상관용비급 하면 아하, 식상이 많아서 약하니까 비견겁제를 용신을 쓰는 격이구나. 아, 그래서 이 사람이 격의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을 비겁을 쓰면 상관을 가지고선 격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용신격으로 보지 말고 내격으로 한번 볼까요? 내격으로 보면은 술 밑에는 뭐가 있죠? 신정무가 있죠. 신정무. 무토가 천간에 투가 됐네요. 번기가. 그렇죠? 정화 없고 신금 없고 당연히 그러면 화생토지요. 식신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격으로 보면 식신격이라고 알 수 있어요. 격은 내격으로 보니까 격은 식신격이야. 식신격. 네, 식신격이에요. 그러면 용신은 뭘까요? 용신은 내가 약하죠. 지금 신약하죠. 그럼 나를 도와주는 목이 있나요? 없죠. 나와 같은 비행업체 있네요. 그럼 화를 용신으로 당연히 보는 거. 화. 근데 결론은 똑같아. 보니까 식신상관격이고 그 다음에 비겁을 용신으로 써. 여기 화가 비겁이잖아요. 내격으로 보니까 격 따로 용신 따로 얘기는 하지만 용신격에서 말하는 상관 용비격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얘기한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멋있게 하나로 뭉뚱으로 이게 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풀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철을 타고 서울역을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서울역 가는 길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마다 이렇게 말을 갖다 벌려놓고선 언어의 유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무슨 격이니 예를 들어서 고정격에 용신격에 전부 다 내격 외격 무슨 이렇게 전부 다 벌려가지고 그런 언어의 유의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주팔자를 진짜 운명 그대로 정확하게 추명하는 그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술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옛사람들은 학자마다 전부 다 벌리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상관용비격, 그 다음에 상관용인격, 종화생제격, 제중용겁격, 제중용인격, 탐제괴인격, 그 다음에 살중용겁격, 살중용인격, 식신제살격.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165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보시면 상관용인이다. 상관이 많아서 결국은 상관이 많으니까 내가 신약하잖아요. 이럴 때는 상관이 많으면 인성과 비겁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서 인성을 용신을 쓰면 인성이 용신을 어떻게 하나요? 식상을 어떻게 하나요? 극파하잖아요. 인극식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 그럼 이제 그 옆에 보니까 의미, 용신, 조건, 용신을 식상으로 만들고 식상은 틀린 얘기예요. 인성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인성으로다가. 그래서 또 밑에 보면은 뭐 종화생제격, 제중용격격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하문의 뜻을 풀어보면은 다 언어의 유의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내격으로 풀어봐도 다 똑같은 얘기들이고 억부용신법을 가지고 대입해도 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뭐 식신제살격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드리면은 격국에는 고정격과 용신격이 있는데 고정격에는 내격과 외격으로 나눠지고요. 내격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십성격을 얘기하고 외격에는 아까 얘기한 5가지. 이 외격에는 실제 한 70몇 가지 돼요. 많게는 100가지도 됩니다. 대단히 어용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없는 사주에 없는 격국을 일부러 만들었다고 하는 흔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외격을 해서 그래서 오직하면 그것을 잡격의 영역으로 집어넣겠습니까만은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용신격이 있는데 이렇게 용신격은 이렇게 우리가 내격은 격따로 용신따로 작지만은 격따로 용신따로를 하나의 비빔밥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의 멋진 단어로다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용신격이다. 그래서 용신격은 용신과 격을 하나의 틀에 놓는, 그러니까 결국 보면 다 똑같은 얘기들인데 멋있게 하려고 미화한 언어의 유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용신과 격곡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시계를 만드는 500개가 있으면 부품이 그 500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이것을 너무 깊이 맹종하거나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용신을 어떤 분들은 알파의 오메가로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 손님이 왔는데 무슨 용신이 어떻고 뭔 격이 어떻고 이 얘기해봐야 손님은 가버려, 그냥 그 얘기 들어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